이 질문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선배님, 뽀개기 할 때 단권화 자료 필요한가요? 뽀개기 양이 너무 많은데 이거 원문으로 할 수 있나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뽀개기 고민 저희가 해결해드립니다. 임고를 즐겁게 임고 킹. 안녕하세요, 킹스들. 저희는 개국공신 개구리, 곰표 맥주곰. 코끼리 입길이에요. 오늘은 뽀개기 직전에 가장 많이들 하는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 커뮤니티들 돌아다니다 보면 뽀개기 할 때 단권화 꼭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뽀개기를 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점차 정리해 나가면서 시험 당일을 준비한 정리파 문법을 사용했는데요. 오늘 저희의 방법을 듣고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확실하게 결정지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희의 이야기 들으러 가볼까요? 고고! 자, 그럼 지금부터 시험 마지막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시험 마지막 한 달쯤에 시험을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각자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곰님부터 말해볼게요. 저는 원문을 메인으로 보면서 정리 자료를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정리 자료는 특히 커피콩님의 자료를 활용했는데요.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꼭 걸어드릴게요. 먼저 기본 이론은 스터디원들과 6월 실습 전에 단권화를 완성하였습니다. 뽀개기 전까지는 강의 교재와 단권화를 함께 보면서 공부했고 이것에 단권화에 살을 붙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뽀개기 때 기본 이론은 최종 완성된 단권화로만 공부했습니다. 강론은 강의는 늦게 끝나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완전히 새로 만들진 않고 어느 정도 완성된 자료를 활용했어요. 여름방학부터 시험 2-3주 전까지 원문을 계속 보면서 새로 알게 된 내용들을 동기나 선배들의 단권화 자료에 제가 계속 추가했죠. 짧은 기간 내에 정리본을 완성하려고 하는 게 저한테 너무 부담이었어서 기간을 오래 잡고 조금씩 꾸준히 해나갔어요. 저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뭔가 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여름방학인 지금부터 조금씩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뽀개기 시즌에는 총 3가지 정리를 해나가는데요. 첫 번째, 뽀개기 오답 스제트입니다. 뽀개기 1일편까지는 뽀개기 스터디에서 틀렸던 것을 오답 스제트로 만들고 다음 텀이 시작하기 전에 틀렸던 것에 대해서만 스터디하기도 했어요. 틀렸던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머리에 한 번이라도 더 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뽀개기 초반에만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 오답노트입니다.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내용도 스제트로 만들어서 정리했어요. 모의고사는 인강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많아서 따로 꼭 정리해서 외우려고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모의고사에서 실수했던 유형은 개괄식으로 정리했어요. 시험 직전에 이때 정리한 실수들을 꼭 상기시키면서 스스로 주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자투리 내용 정리입니다. 개인 공부하면서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을 한글 문서에 정리했어요. 줄바꿈 하면서 정리한 다음에 마우스로 블럭 잡고 컨트롤 NT 단축키를 누르면 간단하게 표를 만들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정리한 문서는 프린트를 해서 밥 먹을 때나 이동할 때 손에 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외우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간절했거든요. 이렇게 3가지 정리를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시험장에 들고 갈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요소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소표란 건 그 단원에서 외워야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쭉 적혀있는 표를 말합니다. 자, 이런 자료를 요소표라고 합니다. 이 요소표는 정말 빠짐없이 그 단원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다 담아 넣기 때문에 이걸 말터디로 하기에는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막판 개인 공부 시간에 스제트용으로 쭉쭉쭉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정리하고 또 정리하면서 시험 당일을 준비했어요. 시험 전 뽀개기 한두 텀을 남겨두었을 때는 컴퓨터로 정리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A형, B형 시험 보는 과목 순서대로 자주 틀리는 내용, 꼭 외워야 하는 내용 등을 손으로 정리하고 시험 직전에 읽어보는 식으로 시험을 마무리했답니다. 이렇게
정리 또 정리를 해가면서 추리고 추려서 제 머릿속에 다 담고 최대한 시험장에는 가볍게 가는 것을 원했던 정리파였어요. 네, 저는 개구리입니다. 저는 사실 곰표 맥주곰님이랑 16학번 동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휴학을 하면서 이 곰님이 1년 먼저 시험을 봤고 저는 그 다음 해인 2021학년도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먼저 합격한 곰님의 공부 방법을 많이 물어보고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간 케이스인데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시험 당일에 가져갈 자료를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했다는 점이 매우 비슷했습니다. 아마 그 정리 방식도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저는 단권화와 요소표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정리한 문서가 아니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타입이었어서 선배나 누가 준 자료들을 잘 활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원문을 보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식의 스터디를 반복했고 오답노트만 계속해서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에도 가방에 강론 자료를 정말 한가득 짐으로 지고 시험장에 갔어요. 물론 시험장에서 그 원문을 펼쳐서 공부하고 보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혹시라도 앉아있다가 그거 뭐였지? 할 때 그 자료가 없으면 너무 불안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원문을 싸서 가져갔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저는 뽀개기가 시작되면서 매일같이 도서관에 출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30펀치를 뚫어서 자료를 계속 정리해서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가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침에 체온을 재고 이런 출입 인증 스티커를 나눠줬는데 이걸 이 파일 맨 앞에다가 매일매일 붙이면서 혼자 뿌듯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제가 앞서 말했던 오답노트가 있었는데요. 첫째로는 교육과정 오답노트였어요. 저는 아침 7시에 딱 도서관 1층에 있는 정보플라자에 모여서 뽀개기 하는 친구랑 인고파워로 교육과정 아웃풋을 하고 그걸 캡처를 해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서부터는 계속해서 틀리고 헷갈리는 교육과정만 모아서 이렇게 체크를 따로 해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미술 내체표 기능에서 구별하기인지 구체화하기인지 이런 게 맨날 틀려가지고 따로 체크를 해뒀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도서관에 가기 전에 아침에 막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이 오답을 전체를 한번 쭉 훑고 가는 식으로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내체표는 정말 틀리는 건 끝까지 틀리더라고요. 그래도 표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했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에도 이렇게 똑같이 보고 출발했어요. 두 번째로는 기본이론 강론 오답 노트인데요. A형, B형으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몇 장 안 돼 보이지만 이걸 이렇게 프린트한 건 시험 일주일 전이었고 그 전까지는 계속 한글 문서에 쭉쭉 정리를 해나갔어요. 매일 뽀개기를 한 다음에 틀린 문제를 스세트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왼쪽에는 틀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적고 오른쪽에는 답을 적었어요. 뽀개기는 정말 빨리빨리 물어보고 답해야 되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면서 동시에 이 세트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눈에 띄는 형광펜을 하나 사서 뽀개기를 하면서 대답을 못하는 부분을 제 자료에다가 크게 별 표시를 해두고 개인 공부 시간에 그걸 세트에 깔끔하게 정리해뒀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보고 일주일마다 또 틀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뽀개기를 같이 하는 친구도 저와 같은 정리파였기 때문에 정말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뽀개기를 쭉 이어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뽀개기 몇 번째 텀이 끝나면 3일 정도씩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개인 공부를 하는 텀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개인 공부를 계속 하기만 하면 늘어지니까 잠깐 자기 노트북을 그대로 들고 만나서 서로 이렇게 세트로 오답노트 정리한 부분을 틀린 부분만 쭉 보면서 물어봐주고 자기가 외운 부분은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바로바로 삭제해주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래서 공부 방식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수하는 부분에 대한 정리를 국님을 따라서 했습니다. 오답노트의 맨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큰 칸을 만들어서 내가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했어요. 작년 영어 문제에서 1번 답 칸에는 기호를 쓰고 2번 답 칸에는 틀린 내용을 교정해서 쓰라는 문제가 나와서 다들 당황했던 걸로 기억해요. 보통은 기호와 수정할 내용을 한 번에 쓰는 경우가 많았어서 다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썼지만 문제에서 정작 요구한 건 기호를 쓰고 그 밑에 2번으로 수정을 하라는 말이었었죠.
저는 이렇게 기호 실수를 자주 했었기 때문에 오답노트에 기록을 해두었고 그래서 답을 잘 쓰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시험장에 이렇게 들고는 갔지만 사실 오답노트에 정리한 부분은 뽀개기를 하면서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시험장 가서 막판에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정리하는 건 정말 비추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서 마지막에는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들어가면 오답노트는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윗부분에 적은 실수 부분만 계속해서 되뇌이고 시험을 시작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시험장에서 나를 다독일 수 있는 문구들도 같이 추가해두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끼리 입끼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단 뽀개기 때 단권화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뽀개기 전에 단권화 자료의 원문, 선배들이 준 자료, 모의고사에서 알게 된 지식 등을 추가해서 모두 정리해 놓았어요. 물론 원문의 양이 방대하지 않은 건 원문을 그대로 활용했고요. 이런 식으로 원문이든 단권화 자료든 과목별로 골라서 한 군데에 모든 것을 정리해두니 뽀개기 하기가 훨씬 편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시험 한 달 반쯤 전부터 뽀개기를 시작했고요. 뽀개기를 하면서는 오답 스제트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저희 셋 다 공통적으로 정리했다는 오답 스제트를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뽀개기 한 텀이 끝나면 제가 다른 색깔들로 표시해놓은 오답들을 정리해두는 하루를 가져서 스제트를 만드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뽀개기 친구와 각자 만들고 그것을 저희는 하나로 합쳤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가 모르는 것까지 같이 외울 수 있어서 관점의 다각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텀마다 계속 오답 스제트를 추가했고 마지막 텀에는 서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까지 추가하면서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시험 보기 직전 저는 이 자료를 쭉 훑어보고 들어갔는데 실제 저와 친구가 정리한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나와서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정리했을 때 중요한 점은 꼼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거나 오답 스제트 등의 정리 자료는 내가 시험 전에 볼 마지막 중요 자료잖아요. 제가 말하는 꼼꼼함은 모든 내용을 다 담는 거라기보다는 중요한 내용,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내용, 내가 끝까지 모르는 내용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꼼꼼함을 기반으로 정리한다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 힘을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관점의 다각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관점에서만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는 스터디나 뽀개기 친구와 같이 자료를 만들거나 선배, 동기의 자료를 참고하며 관점을 다양하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고라는 시험이 나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을 참고하여 자료를 정리해 놓는다면 시험 전 불안감도 덜하고 자신감도 더할 수 있을 겁니다. 친구와 함께하면 시험의 고단함도 훨씬 덜하고요. 다들 정말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공부 방법을 가진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각자 자신의 방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단권화 자료 없이 오답노트만 정리하고 거기에서 다 외운 부분은 삭제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에 다 삭제하고 남은 내용이 정말 지엽적인 부분만 남게 돼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시험 직전에 지엽적인 거 말고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굵은 줄기의 것들이 파이널 노트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살짝 불안해요. 물론 마지막까지 원문을 보았기 때문에 시험 전날에도 원문으로 마무리를 했고 외울 부분을 다 욕심내서 보기는 했지만 시험장에 정작 가지고 들어가서 볼 파이널 노트에 제일 중요한 굵은 내용은 없고 지엽적인 내용만 남아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쓱 훑으면서도 이런 거 솔직히 안 나올 텐데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법을 혹시 차용하실 분들은 따로 코끼리님이 말씀하신 나올 만한 내용을 스터디원과 따로 또 정리해가면서 뽀개기를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저처럼 단권화나 요소표를 활용하게 되시면 스터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늘어지거나 허둥지둥하지 않을 수 있기도 하고요. 특히 저는 시험 당일에도 뭘 봐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차분히 머리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리를 해가면서 내가 진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아요. 원문만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시간이 부족해서 무의미하게 종이만 넘기게 될 수 있는데 정리된 내용을 보면 내용이 딱 구조화되어 있어서 머리에 훨씬 잘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단권화를 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빼놓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앞서 개구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 인해 불안감을 가지게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스터디로 보완하고자 했어요. 정리할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보고 정리를 했고 친구랑 같이 자료를 합칠 것이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꼼꼼하고 깔끔하고 정확하게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친구와 함께 자료를 합쳐가며 정리할 때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계속 추가하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추가해서 다른 색의 펜으로 계속 추가하며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정리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나중을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고 생각했어요. 추후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해서 해나갔답니다. 단권화 과정을 하다 보면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언젠가 한 번쯤 들어요. 이런 후회가 밀려오더라도 자신의 방법을 정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믿고 끝까지 정리해 나가도 좋은 시험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 이렇게 3명의 뽀개기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단권화를 사용하든지 원문을 보든지 간에 마지막 시험 직전에 나의 공부를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험은 정말 방대한 양의 내용을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뽀개기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단권화로 정리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상관없이 내가 공부한 것들, 외운 것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잘 정리하면서 시험 당일을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 드리기 위해 찾아올게요. 임고를 즐겁게! 임고킹!